안녕하세요. 닥터 좋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좋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좋은근입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좋죠. 그런데 대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목감기 걸린 환자가 많아요. 저도 감기가 좀 걸린 지 한 3, 4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태우고를 좀 더 빡세게 한다고 이제 했는데 낮이 좀 덥고 그러니까 낮 온도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가서 태극권을 하다가 뒷바람을 맞았어요. 그래서 뒷바람 맞게 되면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 이제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목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뒤에 일곱 번째 경추죠. 그걸 이제 중의학에서는 대추혈이라고 그러는데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쪽 부분을 따뜻하게 해야지 감기가 좀 덜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목욕하고 나와서 샤워할 저기 그 드라이 할 때 이 7번 경추 쪽 톡 튀어나온 쪽을 드라이로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말리면은 이제 감기 예방에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좀 그 경솔하게 이 뒷바람을 맞아가지고 지금 좀 감기가 걸려서 한 2, 3일째 태우고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두 새벽에 이렇게 좀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같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겨울에는 강하게, 그다음에 여름에는 약하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계절별로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계절별로 다 달라요. 정상인도 마찬가지고 당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seasonal variation, 계절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리듬이고 생명은 율동이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생명은 춤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는 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항상 어떤 일정한 율동과 파동과 어떤 조화로운 그런 모션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션이 아주 딱 없어지게 되면 그것도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케이오스 이론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 이 맥박 같은 거, 맥박의 어떤 뛰는 것이 이제 이거를 적분값 뭐해서 프랙탈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맥박에 뛰는 거에 변화량이 픽스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부정맥이라든가 이제 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걸 또 응용하는 것이 저희 병원도 하지만 심장 자율신경 검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가지만, 그래서 그 정상적인 어떤 리듬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그 리듬이 너무 없거나 진폭이 너무 없거나 진폭이 너무 많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특히나 당뇨 환자한테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얼마 전에 계절별로 달라지는 당뇨인의, 잠깐만요. 여기 당뇨인의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도 알아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당뇨인의 ABC, 당뇨 환자분은 아실 거예요. ABC는 뭐냐면 A는 A1C 당화혈색소, B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 C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당뇨인은 이 ABC를 늘 체크해요. 저희 병원도 2, 3개월 한번 당화혈색소, 3, 4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레벨 보고 뭐 50대마다 혈압 재고해서 이제 ABC를 항상 재서 이 ABC가 제대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느냐를 갖고 잘 된다 또는 잘 안 되고 있다를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절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 조사한 거예요. 물론 개별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는데 이렇게 ABC를 한꺼번에 다 해서 한 거는 이번에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케어 이거는 이제 프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 사이트 가서 이거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논문이죠. 다이아베티스 케어에 나왔고 일본에서 나온 거고, 원문을 그대로 읽자면 Seasonal Variations in the Achievement of Guideline Targets for Hemoglobin A1C, Blood Pressure, and Cholesterol, ABC죠. Among patients with type 2, 2형 당뇨병 환자한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ational Population Based Study라고 해서 일본 무슨 그 국가 이런 스타디를 했나 봐요. 그래서 ABC 스타디라는 약칭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쉽고 일반인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차트 리뷰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쭉 가서 이렇게 그냥 그 추적 검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에 드는 사람들, 당뇨 환자들 10만 명 정도를 이제 레트로스펙티브라는 거 후향적으로 지금 봐서 옛날 걸 뒤져간 건데, 그 중에서 24개월 동안에
12번 이상의 체크를 한 사람들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화혈색소가 있고 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다 기록된 사람을 갖다가 다 골라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ABC 있고 그 모든 걸 다 달성한 사람을 이제 All ABC Achievement라고 이제 따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 10만 명 했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이 4,678명으로 굉장히 많이 추려졌어요. 그래서 남녀 비율에서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한 61세 정도 평균 연령이었고 이제 그 라티튜드 이게 위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연구가 뭐 시즈널이니까 당연히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온대기후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본 열도가 이제 26도에서 43도 정도 되나 봐요. 그 위도가. 그래서 북위 26도에서 북위 43도 사이에 이제 포함된 그런 자료를 했고 당뇨병 앓은 기간 한 12년 정도 꽤 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65.3%, 그다음에 이상지혈증이 포함된 사람들이 83.7%로 당뇨병성 이상지혈증 거의 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 당화혈색소가 한 7.4%로 조정되고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이 연구에 포함된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니까. 그래서 한번 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역시 파동이에요. 생명은 파동인 게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까만 사각형인데 안에가 빈 건데 7% 미만을 달성한 사람들 보면은 요거예요. 요렇게 움직이죠. 이 밑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2년 동안에 이제 달수가 적혀 있는데 Y축을 보게 되면 achievement rate라고 해서 달성한 사람들의 퍼센트죠. 1월엔 60%, 전체 여기 조사한 환자 중에 60%만 달성을 돼 있는데 재미있게도 6월하고 7월에 가면은 70%나 달성돼 있고 그다음에 또 떨어져서 이제 한겨울로 가게 되면 또 적게 이제 잘 달성돼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여름에 가면 다시 이렇게 달성되는 숫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있고 계절적인 파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더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안 된 사람이 많았고 여름이 돼야지 전체 환자 중에 10명이나 7명 정도는 당화혈색소가 한 7%, 죄송합니다. 요거 당화혈색소가 아니네요. 요거 당화혈색소네요. 요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뚜렷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클 중에서 블랙 서클, 까만 서클은 혈압이 130 미만인 사람들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달성이 더 많이 되고 겨울로 가면은 이렇게 고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세모는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으로 달성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인데 역시 1월 달에는 한 40%밖에 안 되다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 가면은 요 정도니까 여름에 되게는 한 50% 정도를 달성하고 또 다시 겨울 되면 떨어지고 여름 되면 올라가는 이런 뚜렷한 파동적인 양상을 보여요. 세 지표가 다 그렇고 이 사람들 이제 서양 기준 내지는 노인들은 뭐 8%까지도 유지해도 된다 해서는 8%를 한번 잘라봤더니 8%를 놓고 했을 때는 전체 한 80%가 다 달성을 되고 뚜렷한 그런 계절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계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모두가 다 겨울에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여름엔 조절이 좀 더 많이 되는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상적인 파동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심한 거죠. 왜냐하면 6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했냐면 ABC 모든 지표가 완전히 다 달성된 게 All ABC Achievement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 미만 된 거는 이 까만색 동그라미, 8%까지 잡아준 거는 네모 이제 까만색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당화혈색소가 7% 미만, 그 다음에 그 혈압이 130 미만, 그 수축기 혈압이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00mg/dL 미만을 다 달성한 그런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보세요. 이 동그라미 보게 되면은 1월 달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한다는 게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게 되면은 5월 달, 6월 달, 7월 달 되면은 거의 20%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겨울로 향할수록 나빠지고 다시 여름이 될수록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파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당뇨병 환자,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A, B, C, 당화혈색소,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레벨의 달성에 있어서 이런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 추정되고 저희 병원 환자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늘 여름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나 더 반가운 거는 우리랑 거의 인종적으로 비슷한 일본인, 그다음에 사는 곳이 비슷한 일본인한테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인 변화를 또 나눠봤더니 여름은 이제 여기서는 6, 7, 8월을 여름이라고 그러고요. 겨울은 12월, 1월, 2월을 이제 여름이라고 겨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7% 미만 되는 거는 역시 빨간색인 여름이 53.1%대 48.9로 여름이 좀 더 달성이 되는 거고 8%는 좀 옆으로 치우고요. 특히나 혈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혈압이 13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여름은 56.6%가 이 130 미만으로 잘 유지됐지만 겨울 되면은 불과 10명당 4명만이 130 미만으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아무래도 혈압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여름에는 그래도 한 반수 정도는 100mg/dL 미만으로 유지가 됐지만 겨울이면은 47.2%로 반수 미만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욱더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완벽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당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혈압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나를 봤는데요. 당화혈색소를 7% 미만을 달성했을 때 잘 된다고 이제 보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많지도 않죠. 15.6%. 그래도 15.6%가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했지만 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단지 10명당 1명 미만 9.6%만이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겨울이 불리한 계절입니다. 당뇨 환자. 뭐 겨울이 사실은 당뇨 환자한테만 불리하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불리하죠. 맨날 아프고 감기 걸리고 염증 생기고 춥고 운동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겨울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질병 지표도. 그런데 역시 당뇨인들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확실히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조절이 잘 안 되더라라는 거고요. ABC 어치브먼트를 당화혈색소를 7%는 좀 야박하다. 우리 8%까지 올라와서 8% 미만 정도 조절되는 건 잘 된다고 해보자 했을 때는 좀 레이트는 올라가죠. 그래서 여름에는 23.7%, 5명당 1명은 이 세 가지를 다 잘 달성한 거로 돼 있지만 역시 겨울이 되면은 15.0%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걸 쫙 보시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 혈압, 이것도 정상적인 변동이 있어요.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뇨 환자한테서는 여름에는 잘 되고 비교적 잘 되고 겨울에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잘 된다는 여름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달성되는 게 15%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히 잘 조절해줘야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지표의 달성 여름에 좋았고 겨울에 나빴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아까 특히 보신 거. 특히 수축기 혈압의 지표는 겨울에 가장 안 좋았어요. 이거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하고 여름은 한 혈압차가 한 10 정도 돼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은 겨울에 혈압 조절이 안 된 독립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 고혈압은요, 이 젊은 사람 고혈압과 좀 다른 게 혈관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혈압이 이제 고령 고혈압이거든요. 탄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히 겨울에 혈압이 많이 오르기 쉬워요. 그러니까 고령 고혈압은 또 문제는 왜 조절이 좀 안 되냐면은 수축기 혈압하고 확장기 혈압, 위에 혈압, 아래 혈압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150인데 확장기 혈압은 막 70, 60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 양쪽의 혈압 차이를 맥압이라고 그러죠. 맥압. 노령 고혈압의 특징은 맥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맥압이 증가하는 이유는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확장기 때 버텨낼 압력이 없어져 버려요. 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혈압을 위에 혈압을 보고 너무 조절하게 되면은 아래 혈압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워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조정이 잘 안 돼요. 이게 노인고혈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고혈압은 위를 보고도 가지만 아래 혈압을 보고도 갔을 때 아래 혈압이 적어도 60mmmercury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더 약을 증량하지 않고 위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뇌로 가는 관류압이라든가 심장으로 가는 관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노인은 뇌혈관도 좀 좁아져 있고 심장혈관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게 되면은 실신나거나 졸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은 안 그래도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인자이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겨울에 혈압 조절이 안 될 독립적인 요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것과 체질량 지수가 25, 그러니까 좀 비만한 사람은 겨울에 혈당 지표가 좋지 않은 요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만하면 운동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당뇨병이 10년 이상 됐다라는 거는 인슐린도 좀 많이 바닥이 났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나마 비교적 좋은 계절 여름에는 잘 되지만, 비교적 잘 되지만 아주 험한 계절 겨울에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 있는 사람보다는 더 타격을 많이 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잘 해야겠죠. 이 연구의 의미는 위도와 상관없이, 뭐 이제 위도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20몇 도에서 40몇 도까지 했는데, 추워지면 혈압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도 떨어질 때마다 5.7mmmercury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은 6mmmercury 정도 올라가니까, 여름 평균 기온이 25인데 영하인 경우에는 한 10에서 12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증명한 거고요. 겨울에는 운동을 안 하고 명절이 많고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도 써놨어요. 일본도 명절이 이제 겨울에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년 무슨 제때 그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좀 사람들이 연초에, 연말에는 회식하고 뭐 막 송년회니 뭐냐고, 또 연초에도 또 사람들이 명절도 있고 막 먹어대니까, 그러니까 혈당도 더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오르고 그 다음에 살도 더 찌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인 통계도 마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도 이런 식으로 겨울 지나고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혈압 콜레스테롤 제품 올라가 있고요. 또 이제 좀 좋은 계절, 또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표를 잘 조절해도요, 당뇨인들은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약 30%는 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30% 정도는 고칠 여지가 있는데, 그 고칠 여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A, B, C를 잘 조절했지만 이거의 변화량을 이제 아직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장기적인 혈당 변화,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6.5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촘촘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폭이 적은 사람과 일렁이는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이유가 다르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화혈색소가 6.5라 하더라도 식후혈당이 너무 높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춤을 추게 되면 경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사가 문제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화혈색소는 5.5인데 경구혈당 부하 검사하면 200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당뇨냐 아니냐는, 사실은 당뇨죠. 근데 이제 애매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장기적인 혈당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당뇨인들이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화혈색소가 본인이 좋다 하더라도 식후 혈당을 좀 더 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식후 1시간 혈당, 또는 자기가 피크인 혈당이 미니멀 180, 좋으면 160mg/dl까지 낮추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심장병 예방 건강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낮추시고, 또 뭐 한 이틀, 한 일주일 잘 먹고 막 이렇게 3주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도 역시 당화혈색소로 의사를 속일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런 진폭이 크면 클수록 좋지가 않으니까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본인이 항상 평소에 잘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아직까지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기선 전문가들끼리 찬반이 많지만, 평균 혈압이면 다다. 평균 혈압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게 있고, 아니다, 낮과 밤의 혈압 차이나 그때그때 혈압 차이가 일렁이면 일렁일수록 그 사람이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 혈압 변동성을 낮추는 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이제 혈압 변동성을 낮추는 약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바스크라는 약이 칼슘 채널 블로커 중에 암로디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 방광기가 기니까 혈압 변동성을 낮추거든요. 또 ARB라고 하는 약 중에서 그 흔히 말하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서 가장 그 방광기가 긴 약들이 아무래도 혈압 변동성이 낮은 거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의 많이 써요. 의사들 텔미사탄 같은 것들 뭐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것이 같은 혈압 유지에도 훨씬 더 좋다라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평균 혈압만 같으면 된다고 했지만 점점 연구가 진행되고 계측기계가 발달할수록 그 혈압 변동성이 낮은 것이 더 좋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사람도 130에 80, B라는 사람도 130에 80을 유지하지만 24시간 혈압을 재거나 48시간 혈압을 쟀을 때 이쪽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낮과 밤이 이쪽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같은 평균 혈압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사람이 훨씬 좋다라는 쪽이 힘을 얻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질 수치 변화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질 수치는요 굉장히 그 유조성 같은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가감이 빨리빨리 되지만 이런 지질 수치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수 이렇게 장기적 변동이 같거든요.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아요. 콜레스테롤 레벨은 한 2, 3주가 뭔가 좀 바뀌어지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몇 가지 논문 중에서 지질 수치의 변화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약을 끊었거나 아니면 약을 뭐 안 먹거나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 변화가 심할수록 1년 단위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꾸준히 한 사람에 비해서는 나쁘다라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 지질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약을 잘 안 먹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자기네들 본문에 이런 게 써놨지만 저는 동의하는 건 혈당 변화, 혈압 변화 동의하고요. 지질 수치 변화 글쎄 뭐 약만 잘 먹으면 지질 수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사하고 환자 쪽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의사는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환자에게 식상요법을 더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서 약물의 용량을 가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절별로 A, B, C를 체크하잖아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뭐 2, 3개월 한 번 오니까 당화있어서 보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콜레스테롤 보거든요. 보통 뭐 콜레스테롤 레벨도 보려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먹고 있으니까 간 수치 변화라든가 특히 당뇨에는 콩팥 수치 변화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3, 4개월에 한 번씩 봐요. 결국은 계절에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랬을 때 보통 혈압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거든요. 환자들이 탈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당연히 혈압약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겨울엔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혈압약으로 조절이 덜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여름에는 환자한테 혈압을 좀 더 줄여드리고 겨울에는 환자분한테 혈압약을 좀 더 세게 드려요.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일 큰 게 이제 혈압 변동성이 제일 크고요. 당장 나타나는 거는 두 번째는 혈당 변동도 좀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잘 되죠. 근데 여름 지나서 가을 되면은 그 감이 있잖아요. 감. 의사들은 그 우리 먹는 감을 독감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하여튼 감만 나왔다면 환자들 혈당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별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약이지만 너무 조절이 안 될 때는 일단은 그렇게 조절이 안 되면 그냥 똑같은 약만 쓰고 있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야 되고 췌장이 굉장히 부담되고 또 그 혈당이 너무 높은 췌장이 셧다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 1년 안에 다 끊는 약이지만 설포니루아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약. 근데 저는 그거를 네 번째나 세 번째 마지막에 남겨뒀다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당이 너무 높을 때 톡 하면서 한 2, 3개월 레스큐 목적으로 그러니까 구조 목적으로 썼다가 당화혈소가 7 미만으로 좋아지면 냉큼하고 그냥 약을 끊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는 항상 환자분의 혈압을 보고 약을 줄이거나 약을 늘리거나 또 당을 보고 약을 줄이거나 약을 늘리거나 해야죠. 물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섣불리 약을 끊으면 안 되죠. 당뇨병 완화가 있어서 나중에 끊고 지낼 수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의 경우나 가능한 거고 약을 끊어주게 되면 결국 다시 나중에 다시 심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별로 ABC를 체크하고 의사는 여름에는 혈압약이나 뭐 다른 걸 완화하고 겨울에는 혈압약을 강화하고 또 당도 그 상태에 따라서 넣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늘 같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 약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1년 있다 와도 되게요. 근데 3, 4개월, 2, 3개월 한 번씩 오고 심한 사람은 1개월에 한 번씩 오는 이유는 바로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런 걸 같이 판단하고 생활을 교정해주고 또 의사 나름대로 약을 또 완화시켜주고 또 강화시켜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환자 쪽에서 할 일이 뭐냐면 계절에 따른 식생활 변화를 본인이 감지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회식도 많고 술도 마시고 연초에까지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틀림없이 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먹은 만큼 전날엔 좀 덜 먹고 아니면 술도 좀 적당히 먹고 또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또는 너무 힘들고 여름 같을 때 운동 좀 적당히 하는 이런 그 계절별로 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 계절별에 따라서 자기가 맞게 행동 지침을 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특히 당뇨인에서는 이런 세 가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달성률이 굉장히 다르고 그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별로 환자에 대해서 계절별로 경고를 해줄 게 있고 또 완화시켜 줄 게 있다는 거고 환자분도 역시 계절별로 자기가 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고 짧은 논문이지만 재미있는 거는 제가 환자분을 보면서도 많은 우리 의사들이 환자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러한 어렴풋한 지식이 드디어 큰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학이라는 것도 생기게 생겼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음악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인데 슈베르트가 바이올린 소나타 5개인가 4개 지었는데 그중에 이제 3개 지은 다음에 마지막 걸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의 듀오 4 바이올린 피아노 그래서 오프스 넘버 162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음악인데 요즘처럼 봄에 듣기 참 좋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바는 아르투리 그리미오 벨지안 바이올린 악파죠.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도 그윽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벨지안 악파거든요. 특히 그리미오 좋아하는데 우아해요. 그리고 모난되었으면서도 또 그렇게 막 겉으로 막 화려하게 날라리 같은 그런 것도 아닌 굉장히 그 중용이 잡힌 밸런스 잡힌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LP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노입니다. 이거는 요 음반인데 이게 다행히 CD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비아투슬라브 리트하고 다비드 오이스트라가 이것도 굉장한 거죠. 두 명연주자가 치열한 불꽃 튀는 경연을 한 건데 이것 또한 추천할 만합니다. 이것도 CD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문에다가 이 음악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지문 밑에다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는 음악 블로그에다가 해설을 써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음악 배경을 좀 깔라 그랬더니 30초만 딱 음악이 나오면 유튜브가 금방 알아내고 당신은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하고 나는 벌 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음악은 직접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5, 6, 7, 8 좋지 않습니까? 마음껏 햇빛 보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